삼성전자가 올해 3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장사를 뛰어넘는 이익을 거뒀다는 소식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후에 노조가 회사 측에 40조 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조 원, 지난해 이 회사 주주들한테 나눠준 배당액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노조 요구에 응할 경우 투자자들 반발 당연히 거세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반도체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270조 원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15%를 적용한 40조 5천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은 1인당 성과급으로 세전 기준 평균 6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금 40조 5천억 원은요, 작년 삼성전자 연구개발 투자 비용 37조 7천억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입니다. 또 작년에 회사가 주주 400만 명에게 지급한 배당금 11조 1천억 원의 약 4배 규모인데요. 때문에 이 주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내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중 95%가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가전, TV,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DX 부분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이제 회사가 많은 이익을 거두면요, 당연히 이를 위해서 수고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근로자들한테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미 이제 반도체 업계의 쌍두마차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이 근로자들한테 지난해 굉장히 큰 성과급을 지급을 해서 이 역시 삼성전자와 노조와의 어떤 비교가 된다 이런 사실 평가도 나온 적이 있었죠. 이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요구 협상력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이미 성과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요. 이미 파업권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요구의 무게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40조 원이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 회사나 AI 업체를 인수하며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규모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가 2016년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의 가격이 약 9조 원이었고요. 2025년 인수한 유럽 최대 이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 그룹이 2조 4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회사가 이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조가 회사의 장기 성장을 가로막게 될 정도로 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경우 차세대 기술 및 설비 투자 위축으로 결국 그 손해가 노조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요구 결코 무리한 게 아니다. 또 인재들이 다른 기업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 동아일보에 인재들이 더 나은 처우를 위해 경쟁사나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서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성과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조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회사는 이 조차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받고자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요구했던 성과급 투명화 그리고 상한 폐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노조 측은 사측과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예고한 일정만 2주 이상이라 반도체 생산 차질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굉장히 컸죠.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당초에 이 성과급에 있는 상한선을 폐지해달라 이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쟁의를 겪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전 지난주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1분기 3개월 만에 지난 한 해의 영업이익보다 더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그 이후에 40조 원의 성과금을 내놔라, 40조 원의 성과금을 달라 이렇게 지금 회사에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40조 원이라는 금액은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주주들한테 배당한 그 금액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주들의 반응은 지금 싸늘하다고 하는데요. 어찌든지 간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근로자들한테 상당한 부분 그 보상을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업계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그래도 40조 원은 너무 과하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 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때문에 투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상한제라는 것이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어느 정도 돈은 일정 부분 남겨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회사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겠다고 하면은 그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가 말만 그렇게 하고 정녕 사주들의 이익을 채우는데 그 돈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억에서 6억 원의 파격적인 성과급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자칫 귀족 노조라는 우려는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가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성과가 직원들하고 함께 나눠야죠. 저는 아마 삼성전자 노조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 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보면 이재용 회장 일가가 12조 원이 되는 상속세를 최근에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전처럼 이게 뭐 사주를 불린다 뭐 등등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이제 요즘은 투명하기 때문에 특히 이 반도체 분야 이런 같은 경우는 정말 자칫하면 그냥 경쟁에서 몰락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늘 기업들은 긴장하고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기업 M&A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우리가 그냥 다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다른 경쟁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기업의 어떤 경영과 이런 상황들을 직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노조도 받아들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절한 어떤 관계 속에서 좀 마무리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나 또 삼성전자 전체를 위해서나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